12시 7분 찰리의 방에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그림자의 정체는 괴물. 올해 13살이 된 찰리는 매일 밤 괴물이 나오는 악몽을 꿉니다. 집 밖에 있는 커다란 주목나무가 시커먼 괴물이 되어 자신을 덮치는 꿈. 매일 밤 괴물은 찰리를 잡아먹을 거라며 협박하지만 찰리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상하게도 실망한 표정입니다. 악몽에서 깬 찰리는 오늘도 스스로 아침밥을 챙겨 먹습니다. 엄마는 암투병 중이라 찰리를 돌봐줄 수 없었죠. 어제도 치료를 받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엄마. 하지만 찰리의 도움은 마다합니다. 치료를 하면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찰리도 그냥 방으로 올라가 버렸죠. 학교 생활은 더 끔찍했습니다.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잭은 불량배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찰리를 괴롭혔죠. 하루는 잭이 찰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이 입가에서 피를 흘리자 쟤네 대머리 엄마가 뽀뽀해줘야 나을걸? 하며 낄낄댑니다. 찰리는 속이 부글거렸지만 앨리스가 먼저 나서서 잭을 밀칩니다. 하지만 찰리는 앨리스의 도움을 모른 척하고 갈 길을 갑니다. 사실 앨리스와는 엄마들끼리도 친해서 어릴 적부터 자주 놀았지만 지금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찰리가 왕따를 당하는 것도 다 앨리스 때문이거든요. 찰리의 엄마가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아는 건 찰리와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엄마와 제일 친한 앨리스 엄마도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다음날 앨리스가 학교에 모두 소문을 내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 찰리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찰리는 다시 악몽을 꿉니다. 12시 7분 괴물은 어김없이 찰리의 이름을 부르며 등장했죠. 그리고 괴물은 자신이 3가지 이야기를 해줄 거라며 마지막 4번째 이야기는 찰리가 자신에게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찰리는 이야기는 다 필요 없고 엄마나 낫게 해달라고 하지만 괴물은 찰리의 말은 무시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점심시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잭과 친구들은 찰리를 괴롭히고 있었죠. 찰리는 다른 날과 같이 그들을 무시했지만 그날따라 잭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 알겠다 찰리,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찰리가 잭을 쳐다보자 잭은 말합니다. 난 이제 네가 안 보여. 그때 시계가 12시 7분을 가리키고 괴물이 나타나 찰리에게 3번째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라고 속삭입니다. 괴물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정신을 차려보니 찰리는 잭을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잭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찰리는 교장실로 끌려가 잭을 때린 건 자신이 아니라 괴물이었다고 말하지만 반 아이들은 모두 찰리가 잭을 때렸다고 말합니다. 찰리가 이래도 내가 안 보여? 라고 외치면서 때렸다고 말이죠. 찰리를 찾아오는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찰리의 엄마는 무사히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겉보기에는 판타지 소설 같지만 사실은 심리치료에 가까운 치유 이야기입니다. 괴물은 바로 찰리의 자책감이었죠.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가면서도 투병 중인 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상황과 그런 어머니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학교 친구들. 13살인 찰리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버거웠죠. 찰리는 암투병 중인 엄마가 낫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가 빨리 죽고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괴물은 차례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찰리의 꿈에 등장하게 됐고 찰리는 마지막 4번째 이야기를 괴물에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인정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불순한 생각을 하다니 나는 나쁜 사람이야 하는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런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데요. 많은 어른들이 사랑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 비밀신간 36호에서 만나보세요.